정치하는 사람보다 내 100배 좋죠. 하긴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게 정치인들은 국민의 사랑을 먹고 살고 우리는 환자의 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저처럼 요즘 병원이 잘 되는 사람들은 돈이 영양분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는 돈이 우선이다. 돈이 최고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사랑이 우선인 거고. 우리 이제 사랑받는 가보고 보세요. 얼마나 얼굴 좋아졌어요. 배가 고파서 떡을 2개나 먹었어. 사랑을 못 받아지고. 야, 지지 표 좀 주세요. 표. 맞아. 표를 먹고 사시니까 얼굴이 좋아지려면 표를 많이 표를 좀 많이 몰아다가 표 좀 주세요. 보내드려야겠네. 많이 먹여드려야겠네 이 표를. 자, 그러니까 시작하는 둥 마는 둥 시작을 한번 해버려야 되겠구만. 예. 자, 시작하시죠. 시작 가는 겁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최강민주 어벤져스의 문을 엽니다. 당초에 강용주 선생님께서 이 특별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강용주 선생님 쫙 이끌어 가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오늘은 강용주 선생님의 리드로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박수 안 치세요? 짝짝짝짝짝짝.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용주입니다. 가정의학과. 그렇습니다. 제가 CBS 방송 1분 하고 있거든요. 촬영대기. 건강한 몸, 건강한 사회,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용주입니다. 저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을 했고요. 지금 저랑 함께 앉아있는 3분 사나이. 근데 저 병원에 오신 건 아니니까 환자는 아닌데요. 그래도 의사라고 하는 직업상 요즘 건강 어떠세요? 저요? 저는 아주 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근래에 좀 한 분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쫙 좀 스트레스가 좀 생겨서 떨어졌다가 이제 한 열흘 지나니까 내가 강기정이고 강기정이 나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얼굴이 좀 반들반들해지고 있잖아요. 이 최강민주 후보 중에서 민이 강이고 강이 민이다. 그렇죠. 무라이려가 아니고 민강이려의 지금 경지에 이르셨네요. 우리 최 위원장님. 저는 이제 우리 형배 형은 지금 이제 몸이 좀 좋아지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요즘 굉장히 몸이 그냥 다운돼가지고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왜요? 의사 선생님 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접수를 해야지. 제 자원봉사는 사절입니다. 그리고 돈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죠. 의사는 돈을 먹고 삽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이제 3분이 최강민주 후보로 강기정 후보를 단일 후보로 하셨잖아요. 광주 정신을 지켜온 후보로요. 강기정 후보 어디가 좋았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섭섭하지 않았어요? 내가 강기정보다 못할 게 뭐 있냐? 강기정이 단점 하나. 첫방부터 아마 우리 세 사람 진짜. 모두 동상이몽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형배 형이나 우리 기정 형이나 뭐 본인 최용호도 단일화 과정에서 그래도 본인이 되지 않을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다만 이제 우리 강기정 선배로 이렇게 후보가 단일화됐던 것은 그동안에 이제 삶의 과정에서 또 정치적인 어떤 비중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칭찬 금지, 디스, 단점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서 한편으로는 서운하지요. 한편으로는 서운하지만. 단점을 말씀하시라니까. 단점 한 가지. 고집이 세잖아요. 고집이 세다. 동의하시죠? 뭐 반쯤 동의. 우리 민 위원장님도. 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한 이틀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서 정지가 얘기해봐. 정지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병원을 안 가고 돈을 아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면서 이제 회복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게 다 좋은데 저희 둘이 없으면 우리 강기정 후보 큰일 나겠다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자체장을 안 해보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둘이 딱 뒷받침해주면 이건 완벽한 조화다. 중앙정부의 이 국정 경험이 화려한 국정 경험이 있고 당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사회 운동의 경험도 아주 풍부하게 있고
그런데 딱 지자체장 경험이 없는데 두 사람이나 같이 딱 뒷받침을 최고죠. 그렇죠. 훨씬 더 공약이나 이런 논의를 해보면 더 디테일하고 현장에서 뿔뿔이 현장에서 막 그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 팍팍 느껴집니다. 오늘 저 보도자료 보니까 광산구 것하고 네. 이 남구에 있었던 내용을 같이 공동정부에서 하겠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강 후보님은 이 두 분 선대위원장에 대해 장점 한 가지씩. 어깨가 무거워요. 제가 지금 양쪽에 예. 막 눌려서 두 분 예. 짐이 막 얹혀 있는 겁니다. 우리 민영배 청장님은 정말 논리적이고 균형 감각 있게 탁 해주시고 최영호 우리 청장님은 막히면 추진력으로 팍 뚫어주고 제가 추진력 있는 줄 알았더니 더 있어요. 그럼 화끈화끈해요. 그냥 문제는 후보만 잘하면 되잖아요. 제가 강 후보 잘할 수 있죠? 제가 떨어지면 아주 큰 죽음입니다. 죽음. 네. 아니 이깁니다. 네. 자, 이 캠프 모든 분들이 이긴다. 네. 손 드셔야 돼요. 네. 자, 하자. 이긴다. 이긴다. 화이팅! 이긴다. 화이팅! 자, 아니 이거 거꾸로 좀 갑시다. 왜 어떻게 할까요? 이 진행하시는 분이 이거 보니까 우리 저희 셋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거 거꾸로 좀. 자 여기 오셨잖아요. 아, 예, 예. 이렇게 셋이 다 뭉쳐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아, 1대3으로 내가 할 수 있는데? 어째 느낌이 느낌 한번 어떠세요? 그걸 서울서 아주- 보면서 네. 아,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지금 공동, 이게, 민주정 광주의 공동정부를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촛불 정신이라고 하는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 정신이 이른바 지방정부 시대를 저렇게 여는 거잖아요. 그럼 지방정부 시대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상이 없는 거죠. 그 상을 이 세 분이서 지금 공동정부로, 시민정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꼭 이겨서 지금까지 20여 년의 지방자치를 해왔는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이 광주에서 우리 광산구하고 남구 빼놓고 없었지 않습니까? 이 광역단위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촛불 정신이 우리한테 제기한 국민이 주인인 거고 그 지방정부에 세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꼭 이겨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촛불을 들어서 바꿨는데 촛불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촛불은 들면 멀리서 보면 촛불은 잘 보이죠. 촛불 가까이 가면은 자기 발밑밖에 못 밝혀요. 멀리서는 다 보이지만 가까이 갔더니 자기 발밑밖에 못 밝히는 촛불이잖아요. 그 촛불을 전마시대 좀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게 뭐냐. 그건 지방정부 신대를 열어가는. 그걸 지금 광주에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실험이 꼭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도를 잘 한 거네요. 그렇죠. 아, 박수 한번 내보겠습니다. 짝짝짝. 이게 이제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병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근대 시대에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신경증적인 병이어서 우울증이나 뭐 소진증후군이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시대의 질병은 뭘까? 너무 어려운가요? 사회적 질병. 아, 예, 사회적으로 그렇죠. 두말할 필요 사회학 없이 박사님께서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시대의 가장 심란한 질병은 양극화예요. 양극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 양극화 플러스 중앙 집권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온갖 사회병리 현상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원인균이에요. 이게 지금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앙 집권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이것을 저희는 이 시민공동정부라는 개념 안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이게 바로 분권에 기초한 자치사회. 자, 온전한 따라서 한번 자치사회. 읽읍시다. 네. 분권에 기초한 자치사회. 분권에 기초한 자치사회. 예, 그렇습니다. 자, 좋은 말은 두 번씩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일일이 여기서 다 설명하면 복잡하잖아요. 예. 그냥 아주 쉽게 지금까지는 자기 삶을 되게 국가가 규제하고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른바 통치라고 하죠. 통치. 예. 국가 통치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집단이 뭐냐면 관료였어요. 그래서 국가가 관료 집단을 통해서 시민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한 군데로 막 모여요. 예. 경제는 대기업으로, 정치는 국회와 청와대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시대로 가자, 국가로 가자 예.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개헌을 하겠다고 하고 요거를 이 시민 공동정부 개념에는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사회에서 언제 시민들이 끝나요? 자치사회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저기 우리 자체가- 저기 요즘 이번에 저기 비닐부터 해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쓰레기를 할 때 늘 하는 건 종량제잖아요. 네. 우리도 발언 종량제를 하죠. 총량제. 종량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아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것도 특별히 따라서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발언 시간 종량제. 총량제로 하죠. 총량제. 예. 자, 발언 시간 종량제. 발언 시간 총량제. 저는 우리 뭐 그냥 편하게 드리면 신뢰가 없는 이 사회 이거 참 피로 사회 같아요. 환경병의 피로 사회가 뭐냐고 의사 선생님께 물었는데 신뢰 묻질 않아요. 누구 말도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불신의 못하고 시대구나. 불신의 시대. 물론 불신의 시대는 이제 원인은 뭐 진단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도로가 막 파헤쳐지고 도로 공사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도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조금 늦게 하거나 빨리 하면 난리를 막 항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뢰 사회가 되면 이유가 있으니까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 신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뢰가 없는 우리 저기 최 위원장님께서는 저는 뭐 두 분이 워낙 진단을 잘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써버려서 총량제를 아니, 지키는 제가 오늘 총량제, 많이 시간 써버려서. 총량제를 지키는 거고. 총량제 적용에 예. 기초해서 이제 세 분이 함께 찍은 사진 보면 있잖아요. 광주정신의 구현자 이 세 분이서 네. 그 후보로 우리 강기정 후보를 했었다. 이 광주정신 하면 우리가 80년대를 살아온 청년기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도 있고 독재 권력과 싸웠던 분노나 우려병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우리 바로 지금 이 자리는 80년대 상황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강 후보님 얘기 좀 네. 듣죠. 저 강 후보님이랑은 82년 대학 들어가서 처음 만났을 때요. 원래 광주 정신에 대해서는 특강이 우리 민영배 청장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몸으로 실질적으로 하십시오. 원래요. 예. 후보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뒤에서 이론가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발을 부는 거거든요. 예.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 저는 이제 어디 가서 광주정신 조금 전에도 어디 정책 토론을 갔더니 예. 아 이것도 총량제 생각이 네, 났죠. 아니 괜찮아요. 하여튼 좀 크게 어드밴테이지 얘기하면 드릴게요. 크게 우리가 얘기하면 박사 혼자 아닌가요? 두 가지, 아, 두 가지. 하나는 이 국가의 폭력 혹은 국가의 억압에 저항하는 정의로움. 예. 이게 이제 알갱이 중에 하나고 정의로움이고 또 하나는 그 열흘간의 해방기간, 일주일간의 해방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대동세상. 저는 그걸 이제 민주주의 자치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삶, 대동세상. 이 두 가지로 일단 요약할 수 있고 80년 5월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역사에 남기고 당대에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당한 그런 아픈 그러나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죠. 저도 이제 광주 정신이 뭔가를 늘 개념 규정해보고 제 스스로 이렇게 담아보려고 하는데 광주 정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시대에 따라 막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80년대 광주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싸운 이런 거의 광주 정신이었고 예를 들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경제민주화 뭐 이런 것도 광주 정신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했던 자치분권 지방정부를 제대로 만드는 광주를 광주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광주정신 아닐까. 그래서 이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광주정신이 뭐냐 이때는 이거고 이때는 이거고 그런 점에서 광주정신을 그냥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해도 가히 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짝짝짝.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AD 한 명 모든- 둬야 될 것 같아. 저기서 흔들으라고. 모든 이론은 네. 어떤 경우도 현장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 자기 삶으로 생활로 이렇게 실천해온 광주정신의 네. 알갱이를 진수를 쫙 집어. 저는 이제 강기정 후보랑 82년도에 대학에서 만나서 둘이 대학교 3학년 때는 달방을 얻어서 둘이 성사교 같이 생활도 하고 했던. 아 왜요? 왜 의대생하고 공대생이 왜 그때는 이게 의사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러거든요.
하나는 소위는 아. 그냥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거고. 아 이것은 표 떨어진 소리 하지 말아.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온 얘기죠. 그런 아, 거. 그 동의보감에 나왔어요? 허준의 동의보감 선생이 한 얘기로 저는 알고 아니요, 있는데. 동의보감 소설에 나오고. 소위는 아. 육체적 질병을 치료를 하는 거고, 중위는 중위는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까지 치료하는 거고, 대위는 사회를 같이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두환이가 광주학살을 저지른 그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같이 넓은 같은- 의무에 아, 그 그랬구나. 대위의 길을 걸었었던 거죠. 그때는 공대하고 의대가요 학생운동이 취약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강영주 의사는 의대를 저는 공대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둘이 만나서 그래도 우리 상대는 굉장히 활발. 과연 상대는 좋았죠. 상대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경영대. 요새 말로 우리 때는 되는데 상대였죠. 옛날에는 상대였어요. 그렇죠. 상대받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감옥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 있는 동안에 이제 얼마 강요가 있었는지 저는 좀 밝혀주시죠. 14년 감옥에 있었는데요. 세계 그 가장 최장수. 힘들 때 우리 강호보가 같이 되게 돌아줬어요. 힘이 됐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우리 선배님에 비하면은 거의 선배님 그 오줌 싸는 정도 시간, 화장실 가는 정도 시간만 살았는데 저는 이제 그 상당히 운이 좋아가지고 60항쟁이 있었을 예. 무렵에 첫 재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한 5년에서 한 8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공소 사실을 다 변경해줘서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는 바람에 아, 운이 좋은 거예요. 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운이 좋은 편에 속한 것이 아닌가.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그동안에 투쟁해왔던 우리 선배와 그리고 우리 동료 후배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들이 모아진 과실을 나는 따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오히려 하셨는데. 더 저는 더 겸손하게 해야 되지 아니요, 않을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그럼요. 누군가를 따먹어서 그렇죠. 같이 먹기 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절대 잘못된 건 아니고 저는 강 후보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울 때 늘 함께 해주는 사람이다. 저에게는 예. 어려울 때 나랑 늘 함께 해줬던 친구다. 그래서 아마 광주 시민들한테도 광주 시민이 어렵고 힘들 때 늘 곁에 같이 있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늘 사회적 약자나 정의를 위해서 한결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한결같은 게 그냥 한결같은 게 아니라 열정적이잖아요. 그 열정적이다 보니까 이명박근혜 때 가장 앞장서 싸운 거죠. 그게 이제 이명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이른바 강성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기부 댓글 선거 조작을 했었던 그것에 같이 싸우지 않으면 어쩔 거예요. 요즘 이명박이 터지고 있잖아요. 건강보험 안 내고 해서부터 강기정 후보가 의원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속 형사고발로 입건하고 재판받은 거잖아요. 그걸 강기정이는 강성이다. 아니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악의 편이죠. 정확히. 요즘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재판받고 이 벌금 받은 걸 가지고 얼마나 타오보 측에서 돌린지요. 죽겠어요. 자, 그 대목은 제가 진짜 네.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변명을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남미 같은 데서 보면요, 실제로 폭력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폭력도 아니고 불이한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혹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중에 물리적인 이런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폭력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이거는 조작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의로운 행동하는 것을 이걸 마치 폭력인 것처럼 왜곡하는 거. 사실 저희들은 사찰을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찰을. 근데 사찰의 내용이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 예,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고 사찰 대상이 된 거예요. 미군이 환경오염한 거 조사했다고 반미라고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4대강 남구청장 하시면서 최영호 청장 같은 경우는 4대강 반대했다고 국정에 반대하는 거예요. 무상급식 적극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오히려 악의 어떤 성향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폭력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왜곡하는 거는 아주 고약한. 아니 근데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때나 이명박근혜 시대의 폭력이라고 하는 건 정의롭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안중근 그렇습니다. 의사를 테러범이라고 일본 네. 놈들이 그랬잖아요. 그랬지만 우리 아니 입장에서 얼마나 안중근 정의로운지. 의사가 갖는 테러범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죠. 아 이명박 시대 때 의정 활동을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80년 시민군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박수를 치는 번 한번 해야 돼. 강기정은 정의롭다. 그렇죠. 강기종은 열정적인 남자다. 열정적이다. 뭐 이렇게 칭찬해도 되는 폭력으로? 거예요, 우리가? 아 우리끼리 하려고 누가 하겠어요. 마치 뭐 폭력 어쩌고 이렇게 뿌리는 거 이것은 그것이야말로 사회적인 폭력이야 진짜. 아니, 칭찬에 동심원 이론이 있어요. 네. 칭찬은 동심. 가장 핵심 우리끼리 칭찬해 줬을 때 자꾸 퍼져나가는 거지 밖에서 오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강기정은 정의롭다 한번 하게. 네. 강기정은 정의롭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불경에 유마경이라고 하는데 보면 예.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광주가 앓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주가 앓고 있는데 광주 시민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안 아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보살이 그런 말을 하냐. 중생의 아픔으로 또 구원되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아마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광주를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끙끙 앓고 있고 바꾸려고 하는 우리 광주. 그럼 어떤 거라고 후보님 은 나중에 하시고 저부터요? 우리 저는 박사님께서 저는 광주를 왜 광주시장에 나왔느냐가 지금 말씀하신 거 맞다인데요. 제가 광주의 권력이라는 책을 지난해 12월 초에 내면서 이런 개념을 씁니다. 예. 그동안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였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주의 에너지를 몽땅 갖다가 대한민국에다 바쳤어요. 예. 그랬더니 마치 독립군 후손들처럼 오히려 더 어렵고 아프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제 표현을 하자면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갖고 가자. 그래서 저는 나왔습니다. 지금 광주의 아픔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 성지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다 광주 밖으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광주가 오히려 정체적으로 뒤처지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걸 제대로 뚫고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난 척하기를 그렇게 경력이 화려한 분들이 와가지고 광주시장을 했는데 봐라 지금 민주화 성지라고 하는 이 훈장은 남았으되 실제로 우리 삶은 굉장히 핍진하지 않았냐. 이 도시 정체성의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최고의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강 후보님 그렇게 예. 바꾸실 수 있겠어요? 예,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이 5.18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을 한 손에 들고 살아왔는데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준비를 하는데 조금 부족했고 뭐 우리 준비 부족 때문에도 있었겠지만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동안의 소외와 고립 때문에 이제 또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 기회가 왔기 때문에 더 큰 광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손에 자긍심, 다른 한 손에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 행복한 어떤 광주 이걸 만들기 위한 플랜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세 명이 의논한 것도 많고 또 제가 작년 8월부터 준비한 광주성장 더 큐브를 통해서 준비한 것도 많고 문제는 그런 많은 정책과 공약을 그건 많은 건데요. 누가 할 거냐? 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우리 지금 호남이 너무 정책을 좀 무시하고 정치 쪽으로만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영남보다 인구가 한 20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남이 한 1327만 명, 우리 호남이 527만 명, 이제 800만 명 차이로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이유를 이제 거의 대부분 정권에서 많이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우리 자발성, 자주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저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일이다. 정권 탓만 하고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저는 제일 그 광주시의 아쉬운 점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조도 안 먹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한 2배, 3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서 요청하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줘도 다른 딴점 피우고 있고 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받으려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지금 지역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의 정치 지도자들은 앞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당만 바꿔서 막 당선되는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삶을 챙기는 이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되고 또 그런 후보들을 선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저는 우리 지역이 변화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덕훈 광주를 네. 하기 위해서 나오신 강기정 후보님께서 내가 왜 돼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광주를 만들고 싶다. 한 문장으로. 500만 광역 자립 경제권을 만들어서 광주의 경제, 광주의 교통, 광주의 문화를 광주, 전남, 전북으로 함께 연결시켜야만 더 커진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광주만이 아니라 전남, 전북까지 이렇게 호남을 하나로 묶는 예. 광역 500만 경제권을 만들자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야지 광주가 산다. 광주만이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 나만 궁금한가? 안 궁금해요? 많이 궁금해서 예, 그 그래서. 질문은 많이 받고 있고요. 네. 진짜 가는 곳마다 그 질문을 받습니다. 아, 근데 이건 있어요. 어떤 걸 막 그 질문을 받게 되고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 건 별로 딱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아니 문재인 후보 때 그 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내놨어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그것 가지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논쟁했는데 그 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논쟁이 돼야죠. 예, 논쟁 계속 하긴 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이겨야 될 때입니다. 네. 논쟁은 우선 좀 쉬었다 하시고요. 네. 예. 우리 시대의 질병들을 양극화, 중앙집권, 신뢰 없는 사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 분이 어벤져스 원래 3명 아니고 더 있지 않는가요? 많죠. 훨씬 예. 많죠. 예, 우리 떼거리로 나옵니다. 아니, 미국은 항상 물량이에요. 강영주 선생님도 오시고. 이 세 분이 모여서 정말 만들고 싶은 광주. 우리가 그런 광주를 만들 테니까 시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선택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그런 꿈을 꿔봅시다. 그런 얘기 좀 하시죠. 저는 이제 우리 광주시에 가장 필요한 지금 현재 시장 자격은 저는 정말 시민들을 이제 참여하고 그 함께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시민들을 정말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들이 모든 광주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치분권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시장 후보는 나를 따르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절대 우리 광주에 적합하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저는 시민들에게 그런 많은 결정권들을 함께 부여하고 또 그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가야 되지 않나. 우리 강 후보님은 원래 이런 소리 좀 듣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라는 도시가 민주주의의 어떤 도시고 어떤 그 정치의 정의의 도시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 지방정부, 그 지방정부의 모양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좀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그 좀 갇혀 있고요. 그 광주하면 왠지 타 지역에서 투쟁이 강한 도시, 뭐 이렇게 선입견도 있을 것 같고, 또 5.18과 민주주의 외에는 별로 뭐 사실상 노조도 파업이나 이런 게 적은 도시인데 훨씬 우리 강하게 보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의 이미지가 이제 민주주의나 정치 1번지 또는 투쟁 1번지 이런 곳에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긍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일자리가 충분하고 또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이 마음대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주. 그래서 실패가 스펙이 되는 광주.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광주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최 위원장님이나 강 후보님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강기정이가 변했구나. 전환이라고 해서 제 책 제목이 전환입니다. 전환. 여보세요. 지금 나 약 팔고 있는데 이게 또 이게 전문 용어 써야 돼요. 캔세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강기정 후보가 변했다. 부드럽고 귀 기울이고 함께 가려고 하는 리더십을 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변한 강기정, 그게 이제 전환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표현이 됐지만 그 힘이 점점 더 강 후보를 강하게 만들고 결국 승리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저는 박사님께서 원래 가방끈 들기신 공정하고 부강한 도시 내 삶을 키우는 광주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광주 공화국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광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광주가 참 궁금해. 광주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장이 있어요.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금까지 가만히 쭉 지켜보면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이제 저희 시장 역할을 맡아서 하셨는데 별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광주에는 찾아가보고 싶은 광주에는 아마 틀림없이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장이 있을 거다.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걸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보통 문화적으로 품이 있고 사회문화적으로는 품이 있고 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좀 부강한 그런 도시여야 할 거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광주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하는 그런 저 표현을 하자면 공화국의 그 더불어 사는 모습 우애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챙겨주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의사 사람들이 서로 나눠주고 조금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나누고 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눔이 넘치고 문화적으로 품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시민들이 시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와보고 싶은 도시 그런 광주 그래서 그런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광주를 와보고 싶다. 그러면 광주에 어떤 멋진 기업이 있으면 그걸 와보기도 싶어야 되고 또 어떤 꼭 우리가 광주의 지형지물 관광자원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뛰어나도 얘기거리 그렇고. 제도도 와보고 싶고 정책이 행정에서 뭐 와보고 싶은 도시 또 기업 중에 배우고 싶은 기업 뭐 최강 강소기업 최강이라니까 최강 또 민주후보인데 아무튼 기업에서나 행정에서나 또는 어떤 그 우리 뭐 단순히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 또 민주주의 어떤 요소를 넘어서서 기업과 행정과 뭐 이런 모든 문화와 이런 점에서 와보고 싶은 이 얘기가 있는 곳. 그래서 제가 공약을 스토리텔링 센터를 하나를 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토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디 뭐 관광지, 문화지가 아니라 그런 기업의 이야기를 만들고 행정의 제도 이야기를 만들고 이런 지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광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이 와보고 싶은 광주, 그 경제적, 문화적으로 그런 광주를 만들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미 시민들은 자랑스러운 시민이에요. 예. 그 시민에 걸맞는 그렇죠. 시장이 없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에 걸맞는 시장을 만드는 게 이번에 과제라는 생각이 지금의 들어요. 과제. 제그 홍보물로 막 보신 거 안 아니에요? 봤어요. 그런들은 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네, 상식에 그렇죠. 해당되는 거죠. 아니, 농담 좀 저 해주세요. 우리 강기정 후보 공약을 보다가 눈에 탁 들어왔던 그거였어요. 강 후보님이 복지 쪽에서 오래 계속 복지위원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를 키우기 편한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 그래서 백옴 택시를 하셨더라고요. 네. 임신 16주부터 출산 후 100일까지 임산부들이 제대로 100원만 보셨네. 있으면 네.
우리 거는 안 보고 강기정 후보 거만 봤어요. 이게 이렇게 구체적인 본인이 그런 국회에서 오래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이 그 뭐 애를 키우고 출산율을 높이자는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왕 임신하신 분들이라도 편하게 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그래서 저는 보고 이건 참 좋다. 그래서 지금 시골 같은 데는 100원 버스, 100원 택시 있잖아요. 노인 어르신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좋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 후보님이 정말 미치게 일하고 싶다. 정말 나 잘하고 싶다. 정말 광주 시민을 위해서 자랑 쓰는 광주 시민에 걸맞는 우리 세 분이 광주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해 왔던 삶에 걸맞게 그런 광주로 만들고 싶다. 그 꿈 꼭 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 사람들이 사실은 광주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 뭐 그 이야기 최영호 총장님 한 말씀 하시죠. 우리는 광주에 세금 내고 사랑한 사람이고 그 자격. 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걸 우리 그 광주 시민들이 꼭 그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사실 우리 이제 강주의 시민 대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이나 광주시장 또 이제 구청장들을 많이 연상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 광주를 대표하는 8분의 국회의원님이나 또는 이번에 광주시장 후보분들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서울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주요 가족은 다 서울에 두고 정치적인 위장 전입을 통해서 강주 시민인 것처럼 포장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지방세나 재산세를 안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딱 얘기를 해보려고 싶은데 아무튼 우리는 냅니다. 세 명이. 그럴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적어도 자치분권 시대 더구나 이제 우리 광주 지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들의 기본 자세는 저는 우리가 외지에서 성공한 저는 우리 지역 출신들 얼마든지 저는 우리 대표로 세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내가 강주 시민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강주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적어도 자기가 서울에 또는 외지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상당 부분 팔고 광주에서 아파트도 새로 사고 그리고 주요 가족들은 여기서 살아야지. 우리 앞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하면서 광주에서 양말 한 켤레를 안 사고 양복 한 벌도 안 사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강주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나쁜 표현을 한다면 먹튀지 먹튀.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임기 끝나거나 오늘 선거 끝나면 내일 이사 가는데 사실 저는 우리 국회의원분들이나 우리 광주시장님들 중에 저는 1.5톤으로라도 이사 가는 저는 정치 주도자들을 보고 싶어요. 승용차로 이사 가는 분들이 태바인데 요즘 더구나 KTX가 좋아져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내가 이번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내가 진짜 캠페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강주 시민 대표가 되고 싶은 분들은 정확하게 재산의 적어도 2분의 1 이상이 강주에 없는 분들은 강주 시민 대표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 공관제다. 우리 그거 그냥 봅시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좀 건의한다고. 예. 그냥 그 기왕이 그렇게 됐으니까 구호 한번 합시다. 네. 제가 오늘 구호 좀 하네. 네. 예. 광주시장은 광주 시민에게. 시민에게 네. 좋아요. 서울 시민은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오케이. 오케이. 네. 예. 그러면 서울 시민은 서울시장으로를 먼저 하고 네. 광주시장은 광주 시민에게 이렇게 네. 할까요? 네. 그럼 제가 앞소절 제가 합니다. 네. 서울 시민은 하면 서울시장으로, 네. 광주시장은 하면 광주 시민에게. 네. 자, 정말. 서울 시민은 서울시장으로 광주시장은 광주 시민으로 파이팅. 이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그럼 저 우리 최용호 짱하고 제 얘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잖아요, 강주 저거 혹시 밥을 안 요즘 드신 유명한 분들, 그쪽 강주 사람 프로그램 밥 돌린 거 같이 아니에요? 먹자고 댓글? 숟가락 들고 드리세요. 예? 댓글 돌리신 거 아니냐고. 저거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저런 거 하나? 네. 저기 일제시대 때 다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제시대 때 공무원도 하고 순사를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다 폄하할 수는 없지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강기정 후보가 강성이다 뭐다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다고 손가락 받는 건 같죠. 일제시대 때 공무원하고
관료였던 사람이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성이 강씨라서 그럴까? 아, 강용주, 강. 강강. 예. 원래 그-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 전두환 청와대에서 비서로 근무했던 경력과 관련된 특정 후보에 지금 얘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5.18과 관련된 광주 학살과 관련된 부분을 그 비서에게 책임을 묻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광주시장인데 광주 시민의 편이 아닌 전두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광주시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저는 반드시 광주 시민에게 참회 정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치 재경부 장관이 파견해 준 것처럼, 아예 재경부가 청와대보다 상급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파견을 해줘요. 그리고 저도 지금 청와대를 좀 가고 싶은데 제가 가고 싶다고 청와대를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이를테면 청와대에서 저를 부르는데 제가 웬만해가지고 안 갈 수가 있나요? 안 가셨잖아요.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삶, 국민들의 삶을 살피기 위한 취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권의 성공을 보장받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사과해야 한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디에 계시든가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분 같아요. 어디에 있든가 늘 열심히 하시는, 방에 있든가 나가시든가, 감옥에 아니 뭐 감옥에 있든가, 아니 뭐 역대 정권 어디에 있든가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어서. 아, 근데 오늘 우리 강용주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하고 놀아주니까 참 힘이 나네요. 아, 그렇습니까? 제 호를 놀자로 바꾸려고요. 놀자 강용주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아까 그 피로사회 얘기도 나왔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는 일자리 정책 중에 하나가 제가 노동시간 줄이고 일자리 나누자가 제 4대 일자리 정책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이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자꾸 사람들한테 일을 죽도록 하게 하고 거기서 뺏어가는 사람과 조금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노는 것을 마치 그 노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잘 놉시다. 그럽시다. 사실 광주에 사는 시민들은 정말 잘 노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죠. 정말 잘 놀 수 있어야 돼요. 놀아야 4차 돼요. 산업혁명에 적응하려면 잘 노는 사람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적응 못할 겁니다. 시간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잘 노는 한때 그 휴일이 한 8일 있었던 적이 있었죠. 작년 추석이었던가요? 그때 광주 시민들 중 상당한 부분들이 오늘도 무등산, 내일도 무등산, 모레도. 무등산만 가셨대요. 예. 참 저는 아무튼 좀 연장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가슴속에서 막 벅차오르니까 할 수 없는데, 저는 우리 좀 한국의 정치인 중에 자기들의 삶이나 자기들의 좀 잘못된 부분을 좀 인정할 것은 좀 인정도 하고, 사과할 부분들은 좀 사과하고, 특히 지도자로서 이렇게 위상이 좀 높은 분들일수록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분야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갈 수 있는데, 우리 정치하는 분들처럼 저는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보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전부 부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계속 발뺌하는, 이거 진짜 우리 강주에서는 좀 이런 문화를 좀 추방했으면 좋겠다. 절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과나무를 경우도 심자. 정치인을 지배는 사과나무를 심자. 저나 우리 민영배 청장님 같은 경우도 속이 없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승복하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지금 좀 다른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자. 진짜 그래서 그건 우리가 제법 한 것 같아요. 정치도 뭔가 제법.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 또는 정치도 많이 달라졌구나. 결국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저는 그게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든 후보들이 진짜 정말. 우리 세 분이 보여준, 저는 고마운 이야기지만은 세 분이 보여준 이 모습이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도 정치를 또 하구나 뭐 그런 것 같고 제 공약 중에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넣어놨는데 예. 한때 트라우마 센터장을 하셨잖아요. 예. 트라우마 센터장이었던가요? 예.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이 필요사회 지금 광주처럼 피곤한 사회인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죠. 오, 너무 어려운 문제를. 아. 그거 자기 공약으로 해야지. 난 거저 먹으려고. 저는 이제 보태주세요. 트라우마 센터와 관련해서는 이 강 후보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많아요. 우리 트라우마 센터가 할 때 복지부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 광주시장도 아예 트라우마 센터를 없애려고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예산 딸 때나 국회에서 하면은 이 강 후보가 앞에서는 안 하고 뒤에서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예산 만들어지고 오면은 광주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가 했대. 하나도 안 했네요. 다 강 의원이 했는데 근데 강 의원은 또 한 번 내세가지도 않았고 그 이번에 이제 광주 트라우마 센터 국립 트라우마 센터로 되기로 하고 행안부 소속으로 했잖아요. 그때도 강 후보가 행안부 장관 김 장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가운데서 조정 역할을 잘 해줘서 그래서 이게 국립 트라우마 센터 행안부로 갈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광주 국립 트라우마 센터에 대해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나 발언권 있다. 나는 강 후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까방권 있다라고 저는 저도 그 어벤져스에서 그 우리 후보를 그 홍보하거나 좀 칭찬하면 굉장히 그 사회자들이 싫어하셔서 내가 안 할까 싶은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강 후보님 이렇게 쭉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물론 국회에서 이명박 박근혜와 싸움도 잘했지만 지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지역 발전을 위한 것에 있어서는 또 절대 양보가 없는 저는 그런 점들이 정말 우리 강기정 그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후보들이나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의 그 전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분이 정말 강주의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저는 그냥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역사를 보면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강기정 후보 같이 정말 정치적으로 싸울 때도 싸우지만 또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큰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이 과정이 저는 정말 소중하고 또 다른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누가 강주시장에 적합한지 내가 너무 좀 아부성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필요한 재영이 그랬으니까 저도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보탤게요. 사실은요, 저는 그동안 국회의원 8분 계시는데 이렇게 쭉 물어보면 이런저런 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래 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이른바 자치분권 시대에 어울리는 되게 국회의원은 여의도에 갇혀있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현장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치분권 운동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자치분권 운동하는 분들은 국회에다가 아예 국회에 갖고 있는 권력을 지방의회로 빨리 내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권력은 시도지사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분권을 하자고 하니까 안 좋아해요. 그리고 별로 동의도 안 해주고 뭐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당대표 출마하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분권 정당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이 시대 정신에 충실한 저는 국회의원 중에 최고라고 봐요. 광주. 이 대목에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예. 왜냐하면 근데 제가 그런 잠깐만요. 활동을 이거 지금 몇 명 보고 있는 거야? 39명 아닌가? 아니 많아요. 지금 많아요? 이따가 해야지. 이 그래, 정도면 그래. 뷰가 한 계속 10,000명 나옵니다. 그래요. 10,000명. 제가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자치분권 활동을 제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 거기에 관심을 보여준 그걸 안 하면 저는 광주시장으로 단일화 안 합니다. 예. 그런 게 없었으면 좀 여의도에 gat혀있는 정치를 여의도에다 가둬놓고 지역에 있어야 될 정치를 청와대하고 여의도에다 최영호 가둬놓는 총장님 메이크업 이런 하셨어요? 정치는 No. 정치라고 생각 안 해요. 예, 감사하고요. 예. 맞아요. 앞으로는 제2국무회의가 열리니까 광주시장의 권한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또 네.
광주시장은 제가 이 말도 자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광주가 어떤 도시인데 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그동안 광주시장의 정치적 발언 역량이 안 돼요. 그게 문제. 아니,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외교 문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주요한 경제나 정치나 행정 영역에 대해서 심지어 문화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 있어야죠. 그런 철학과 우리 역량이 뒷받침돼야죠. 민영배 선배님 말씀에 좀 더해서 이제 DJ 이후에 호남에서도 대통령감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대체로 대통령감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리 세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세 사람이 대선 출마 좀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다음번에. 아니, 원래 그래서 제가 시장이 지금 되면 예. 아니 다 지금 다른데 뭐 경기도니 뭐 또 뭐 충남이니 이런 분들이 다 우리 또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뭐 사실상 뭐 처음부터 국회의원 5선하고 또 뭐 장관 10번 20번씩 하신 분들 아니에요. 다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키워서 사실은 그런 동향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번 좀 광주에서 우리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좀 키우자. 그래서 이제 운 좋게도 우리 강기정 이제 후보로 우리가 단일화가 됐으니까 정말 우리 강기정 후보가 시장도 되고 또 전국에서 우리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아니 해야 나는 될 최영호 일이 청장을 좀 그렇게 키우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니 저야 이제 나중으로 좀 미루기로 이번 하고 단일화 과정을 우선은 보니까 우선은 가장 이제 우리 최영호 청장이 이렇게 아이고, 말씀드리면 어쩌라고 하는데 아무튼 뛰어나요, 뛰어나. 잠깐만요. 지금 아직 대권 논할 때 아니고. 자, 예, 자, 예. 정신적 차리시고. 자, 이번 자, 끝내자가요. 예, 이 광주시장을 네. 우리가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강 후보 하여튼 정식 뭐, 후보가 되도록 또 광주시장이 네.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다 아, 이거 했습니다. 예. 서울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저 어벤져스 시즌 2를 예. 이렇게 2탄을 준비해 주신 우리 강영주 닥터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아, 마치는 거예요 이제. 아, 그만해야죠. 아, 이제. 그래요. 짧은 것 같은데 우리 아무튼 강기정 네. 후보 화이팅 한번 하고 그러면 네, 그럽시다. 자 강기정 후보 화이팅! 화이팅!